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입니다. 오늘은 상사병 혹은 실연 후에 겪는 심리적 고통이 주제입니다. 비록 남녀 간의 연인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곳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서로 알아가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헤어지게 되는 과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잘 만나고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헤어지는 것 또한 정말 잘 헤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칫하면 헤어짐의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환자 사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꽉 막힌 것 같고 결린 것도 같아서 한숨을 쉬듯이 크게 내쉬어야 하는 20대 직장 여성 A씨입니다.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폐 사진도 찍어봤지만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A씨는 1년 전부터 불면증이 있다가 6개월 전부터는 가슴 답답증과 함께 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욕이 뚝 떨어졌다가 또 갑자기 폭식을 하게 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흉중비색증이라고 합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답답하고 뭔가에 꽉 막힌 듯한 느낌이 지속되는 현상인데 주로 스트레스성 질환이나 화병에 의해서 유발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1년 전 사내 연애를 한 남성과 헤어지고 난 뒤에 생긴 증상들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배신감과 억울함이 가시질 않아서 불면증과 화병까지 이어진 겁니다. A씨는 나를 좋다고 쫓아다녀서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가 어느 날 배신했다고 말합니다. A씨의 전 남친은 회사 사장님의 조카를 선택하면서 A씨에게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한 거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고 사내 연애여서 참 곤란한 입장에 놓였죠. A씨는 그 충격으로 몇 달을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끙끙 앓다가 최근에는 또 다른 스트레스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성 폭식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삼각관계인 이 세 남녀가 모두 한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점이죠. 오며 가며 계속 얼굴을 보게 되고 회사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보니 업무상으로도 계속 만나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청첩장까지 돌리는 걸 봐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 억울함에서 시작되었던 불면증에 이어 가슴이 답답해진 증상까지 나타난 거죠. A씨는 결국 회사를 옮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꾸 보게 되면 괴로움이 더 떠오르니까 말이죠. 근데 이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억울한 마음 때문이죠. A씨 입장에선 여러모로 억울함의 연속입니다. 내가 좋다고 사귀자고 처음 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특별히 잘못해서 헤어진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죠. 오히려 잘잘못을 따지자면 전 남친에게 있겠죠. 그러다 보니 잘못한 상대방이 회사를 떠나는 게 도리상 맞는데 왜 내가 회사까지 떠나야 하나라는 억울한 생각이죠. 결국 A씨는 벌써 1년 전에 헤어진 전 남친 때문에 불면증과 화병까지 얻어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든 지경에 놓이게 된 겁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옛 연인을 자꾸 보게 되면 힘든 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더 큰 문제는 내 마음속에서 깨끗이 정리되지 않은 겁니다. 전 남친을 본다고 해서 내 마음이 매일매일 괴롭고 그날 밤은 다시 잠을 못 잔다는 것은 어떻게든 그에게 일말의 미련이 남아있다고 봐야 합니다. A씨에게 지금 시급한 것은 지난 1년간 남친을 만나고 사랑했고 또 뜻하지 않게 헤어지게 된 일련의 과정들이
과연 A씨에게 불행의 연속이며 억울하며 분하게만 생각해야 할 일들인가라는 점을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법적이나 윤리적인 시각에서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마치 막장 드라마 단골 소재처럼 전 남친은 출세를 염두에 두고 내 사랑을 헌신짝처럼 꽂히게 한 나쁜 놈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A씨는 피해자요. 그로 인해 큰 손해를 본 것일지도 모릅니다. A씨는 이처럼 자신이 전 남친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았고 그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몸도 마음도 모두 힘든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를 마음의 문제로 접근하면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에게 일련의 상황은 매우 감사하고 행운이 다가온 것입니다. 액이 비켜나간 것으로 시쳇말로 조상이 보살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세를 위해서 언제든지 나를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인격의 남자와 결혼까지 갔다면 과연 A씨는 행복했을까요? 사람의 그릇과 품성은 웬만해선 바뀌지 않는 법인데 그런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할 날이 많을까요? 아니면 눈물 흘릴 날이 많을까요? 같이 살면서도 얼마나 조마조마할까요? 회사에서 늦게 들어온다, 친구 만나고 들어온다 해도 혹시 바람 피우느라고 늦게 들어오는 건 아닐까? 딴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안 들까요? 혹시라도 내게 애정이 없으면 건방이라도 떠나는 것이 아닐까라며 불안한 생각은 안 들까요? 이런 남자와 결혼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파토가 난 것은 어쩌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의 메시지입니다. 1년씩이나 불면의 날로 화병까지 얻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A씨는 전 남친과 결혼하게 된 사장님 조카를 회사에서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자기 부서에까지 청첩장을 돌렸다는 사실도 불쾌합니다. 마치 점령군 행세처럼 뻔뻔하게 여겨졌겠죠. 그래서 이만저만한 꼴 다 보기 싫으니 더더욱 빨리 회사를 옮겨버리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마음의 문제로 접근해보면 굳이 불편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장님 여조카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황금인 줄 알고 내가 멋모르고 들고 있던 시한폭탄을 그 여성분이 대신 들고 간 셈 아닌가요? 나에게 올 흉에 대신 막아준 어찌 보면 내 인생에서 은인과 같은 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나 대신 저런 남자랑 살아줘서 라는 마음을 내기란 힘든 것일까요? 이렇게 해석의 관점을 달리할 수 있다면 굳이 A씨가 그녀를 보면서 불편한 생각도 덜해지겠죠. 지난 1년의 상황은 멋모르고 불행으로 계속 질주하던 열차에서 A씨가 이제 벗어나 행복으로 돌아서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요? 그래도 영 불편하다면 회사를 옮기는 선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회사에서 오래 있으면서 안주하고 정체된 자기 개발 노력도 이번 기회에 의욕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를 옮길 때도 전 남친과 그 결혼 문제에 내 마음이 중심을 잃고 휘둘리면 그 불행의 여파는 계속됩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중요한 선택을 그르칠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유혹에 쉽게 흔들릴 수 있고 단점이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덥석 선택해버릴 가능성도 큽니다. 웬만하면 빨리 옮기자라는 조급함에 옮길 회사의 비전이나 근무 여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하겠죠. 그렇게 되면 또 회사를 옮기고 나서도 후회스러운 상황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 결국은 애초에 나를 버리고 떠난 상대 때문에 비롯됐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다시 힘들어지겠죠.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마주한 이별을
어떻게 마음의 문제로 접근하고 이를 깨끗이 정리할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 이건 아무리 따져봐도 내게 불행한 일이라기보다는 불행에서 탈출해 운이 트이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불면증도 화병도 심적인 고통도 훨씬 빨리 덜해지게 됩니다. 그동안 온통 억울하다, 분하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다 보니까 시한폭탄을 들고 있던 것을 이제 멀리 내려놓는 것이 좋은 상황인지 나쁜 상황인지 제대로 분간이 안 되었던 겁니다. 떠날 사람은 혹은 떠난 사람은 마음에서 흔쾌하게 보내줘야 합니다. 계속 미련을 붙잡고 있으면 나 자신에게도 그에게도 아무런 이익도 안 됩니다. 뜻이 다한 인연을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서로가 더 불행해집니다. 대신 가장 통쾌하게 복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들보다 더 즐겁게 사는 것이죠. 그들의 귀에 나의 즐거운 웃음소리를 들려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수라고 말했죠. 그러려면 결국 지나간 과거는 자꾸 곱씹을 것이 아니라 땡큐라고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지옥행 열차에서 막 벗어난 상황이니까요. 대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내 삶을 더 행복하고 재미나게 살 것인가, 여기에 몰입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들은 당장에는 힘들고 억울하고 화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더 긴 여정에서 마음의 문제로 재해석해보면 결코 화날 일도 억울해할 일이 아닌 경우도 많다는 거죠. 흘러간 인연은 흐르는 물처럼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내 손으로 아무리 막아보아도 틈으로 다 세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손이 열이라도 한 줌의 물도 막을 수 없는 걸 애써 부여잡은들 그 물마저 고여 썩기가 쉬워서 악취만 나기 쉽습니다. 내가 준 것이 더 많네, 네가 받은 것을 다 돌려달라라는 식의 유치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와 함께 나누었던 내 진심마저 추억마저도 거짓이 됩니다. 이런 상념들은 단칼에 베어내야 합니다. 그게 그에 대한 예의이고 나 자신에 대한 예의입니다. 또한 나에게 다가올 새 인연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나는 동안의 열렬함도 좋지만 헤어진 후의 예의 또한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